제가 앞으로 풍수 구운 시대를 맞이해서 세상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풍수하면 집이나 묘자리, 뭐 부동산 이런 거 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위에도 운기의 변화라는 게 있어요. 사람도 사주팔자를 갖고 태어나고 그 사주팔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운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주를 우리가 팔자, 8글자 같은 건 변하지 않지만 운의 흐름은 변해요. 근데 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터 자연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자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운기가 변함으로써 옛날에 좋았던 자리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 쇠퇴하고 옛날에 쳐다보지 않았던 곳이 뭐 개발된다, 발전된다 해서 또 굉장히 북적북적 들썩이고 이렇게 돼서 운기가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풍수적인 이 운기의 변화, 운의 흐름, 기운이 변한다는 건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런 부분에서 특히 오늘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다른 영상에서도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많이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는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원자력과 풍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일단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래도 충분히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 운기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고 하면, 이 풍수는 일운부터 해가지고, 구운까지 해서 9개 운이 있는데, 이게 20년마다 한 번씩 운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럼 총 180년마다 운기가 변해요. 그런데 2024년, 이때부터는 이제 풍수적으로 구운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운 시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20년이니까 2024년부터 하면 2043년까지 되겠죠. 그래서 2043년까지 이때가 개해년인데 이때까지가 기운적으로 풍수 구운 시대입니다. 그러면 풍수 구운 시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그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20년마다 바뀐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1984년 갑자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984년이니까 2003년까지가 일단 칠운 시대였어요. 근데 이 칠운 시대에서 보면 이 20년하고 또 팔운 시대 2004년부터 23년까지 여기 20년 이 칠운 시대 20년은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이니 뭐니 막 그렇게 하면서 나라 전체적으로 이제 민주화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을 맞췄어요. 그 전에는 경제 개발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리고 이 8원 시대는 이제 IMF도 끝나고 이제 먹고 살만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레저라는 것은 이제 뭐 놀고 마시고 산에 등산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졌다가 이 구운 시대는 일단은 이제 20년간 우리나라 이제 문화, 서비스, 관광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 구운 시대의 기운은 화의 기운을 관장을 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구성학이나 풍수나 아니면 이제 김운동가 이런 쪽에는 이제 구성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성학이라는 것은 9개 궁이 있다는 건데 구궁이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주역이나 이 구성학 풍수에서는 이 구운 시대는 주역의 리께입니다. 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역, 우리 태극기 보면 건곤감리가 있는데 이게 떠날 리 있자인데 이게 떠난다는 여러 가지 분리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기운적으로 화의 기운을 관장을 합니다. 그럼 화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문화, 예술 이런 쪽도 있고 또 정신세계 이런 쪽도 있고요. 또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뭐 이런 쪽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전쟁, 무기 이것도 화의 기운이죠. 전쟁도 화, 불이니까 불하고 관계 있는 건데 근데 이번 시간엔 바로 원자력입니다. 원자력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불의 기운과 같이 갖고 있죠. 사실 원자력 하면 전문적으로 알기에는 아주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알기에는 좀 어려운 분야예요. 실질적으로 이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는
뭐 원자력이면 핵폭탄, 아니면 뭐 원자력 잠수함 뭐 이런 거, 원자폭탄 뭐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해서 쓸만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화의 시대, 구운 불의 시대는 이번에는 한국의 원자력 산업 쪽으로 해서 대단한 이제 성과가 있을 것이다.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한 것 중에 잘못한 게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원자력, 이거 탈원전이라고 했었죠. 아주 바보 같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엉터리 같은 지식을 가지고 해서 탈원전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전력에 엄청난 데미지의 적자 수십조를 갖다가 주는 이런 멍청한 정책을 했어요. 사실 대통령이 뭐 정책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뭐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줬죠, 사실은. 그런데 이 탈원전 정책이 함으로써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가 이제 이름은 이제 옛날에 두산 뭐 인프라코어라고 했었나요? 뭐 이렇게 이름을 바꿀 정도로 정말, 그리고 경상도 창원 그쪽 지역이 완전히 이 그쪽 산업에 하는 사람, 종사하는 사람이 초토화되고 결국 이것 때문에 중국이 이 원자력 쪽에 훨씬 더 이득을 보고 러시아 쪽에 이득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본 아주 매국노 같은 짓을 했죠. 그 양반이.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다시 앞으로 구은 시대, 왜 구은 시대는 불의 시대잖아요. 그럼 원자력은 뭐예요? 불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난 5년 동안 아주 어리석은 정책을 하면서 수많은 기업과 사람들, 종사자를 초토화시켰었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앞으로 이쪽이 더욱더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탄소 중립 때문에 그래요. 탄소 중립 때문에 친환경 정책으로 친환경 원자력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자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안전한 거예요. 뭐 어떤 기술적인 발전도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쪽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물론 이제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힘든 면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술이나 노하우는 세계 최고 수준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물론 이번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고,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이 원자력 쪽으로 해서 어떤 특허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우리 한수원에서 소송을 걸었었잖아요. 이쪽에서 원래 이제 소송을 거는 거죠. 사실은 특허 소송이죠, 일종의. 그런데 미국 법원에서 이 웨스팅하우스 당신들은 소송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기각을 시켰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거대한 호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이 원자력을 수출하는 데서 제약이 하나가 제거가 됐어요. 그동안 이거 특허 소송 때문에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라서 마음대로 외국에 수출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랐었는데 이제 앞으로 체코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바라카 원전 수출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해서 전 세계에 한국의 이 원자력 기술을 수출을 해서 원자력을 또 거기 가서 이제 건설을 해주고 그런 게 앞으로 2024년 이후 구은 시대에는 굉장히 빛을 발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쪽에 연관된 산업이라든지 그쪽에 이제 2차, 3차 벤더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조업, 그쪽에 관계된 제조업들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활성화되고 다시 수출길이 열리다 보면 우리나라 산업 제조업 분야에, 원자력 분야에 엄청난 이득을 갖다주고 수출길이 열리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한전이 굉장히 그동안 적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제 서서히 다시 흑자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사실은 원자력을 더 져야 돼요.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기에서 한 5기 정도 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전기차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 전기차가 또 한동안 잘 팔리다가 보조금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이 전기 요금이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메리트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앞으로 그 전기차 수요를 감당하려고 하면 원전을 최소한 3기에서 5기 정도는 대한민국도 더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이후 구은시대 이후에는 앞으로 2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원자력 산업이 지금보다도 폭발적으로 수요도 증가하고 수출길도 많이 열리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전기요금도 과거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국민들이 부담을 갖지 않을 정도로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이 정책 때문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술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나라도 자체 이것을 건설을 해야 되겠지만 수출길도 열리면서 이쪽 산업이 굉장히 캐파가 커지면서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원전인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원자력 원래 특허를 미국이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가냐. 물론 큰 원자력 발전소도 져야 되지만 여러분들 아시죠? SMR이라고 소형 모듈형 이 소형 모듈 원전인데 이게 보통 이제 100메가와트시 정도로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1000 이상 되면 이제 대형 원전으로 들어가고 700메가와트 정도면 중형이지만 이제 소형 100에서 200 이 정도는 소형 모듈형입니다. 모듈이라는 게 따로 발전소처럼 이것저것 저기 하는 게 하나 일체화 시켜서 작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 분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앞으로 수출을 할 겁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뉴스케일이라든지 아니면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 홀텍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것 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삼성물산에서도 이걸 연구를 하고 있고요. GS에너지, 현대건설 이런 쪽에서도 앞으로 이 소형 모듈 쪽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은 좀 전에 웨스팅하우스나 뉴스케일 이런 데를 말씀드렸지만 영국이라든지 그리고 프랑스, 독일 이런 쪽으로 유럽 쪽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이쪽 소형 모듈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것을 굉장히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작아진다. 그리고 모듈이라는 게 뭐예요? 모듈 하우스처럼 그냥 탁탁 일체화 시켜갖고 그러니까 산간 벽지라든지 그런 쪽에 갖다 놓게 되면 이제 발전소가 없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또 산업 전력 이쪽 쓸 때 이게 앞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소형 모듈 원전이.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쪽도 이쪽에 이제 특화해서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전세 선진국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수요가 많고 앞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보는 건 뭐냐. 앞으로 지금 원래 대형 선박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시지만 옛날엔 벙커 시유를 썼다, 경유를 썼다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이제 LNG라든지 친환경 LNG선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LNG 쪽은 우리 또 LNG 대형 선박 이쪽은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예요. 이게 이제 고부가치 선박인데 앞으로 저는 이 선박도 이제 SMR 소형 모듈을 얹어서 저는 운행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미국의 항공모함이 11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원자력 항공모함에 중국이 지금 3대가 있는데 중국은 원자력 항공모함이 아니라 경유를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원자력 핵 잠수함이라든지 아니면 원자력 핵 항모 그럼 미국은 그 선박 자체를 원자력 항모를 어떻게 원자력을 이용해서 지금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선박 쪽도 소형 모듈을 작게 해갖고 이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왜냐면 LNG도 조금 비싸면서 이것도 대단한 기술이긴 하지만 이제는 아주 대형 선박, 초대형 선박 10만 톤 이상 되는 것들 아니면 최소한 5만 톤 이상 되는 것들은 이 원전을 갖다 소형 모듈 원전을 엔진을 얹어 갖고 해버리면 무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형 선박 쪽에 그게 바로 구은시대, 화해시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그쪽에 지금 연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왜 이미 미국의 항공모함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선박에도 충분히 원자력을 해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대단한 엄청난 수요가 일어나겠죠.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조선 같은 경우 지금 세계 최고잖아요.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계열이 있고요. 그죠? 그리고 삼성중공업.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 소형 모듈 원전하고 또 우리나라 조선산업하고 연관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쪽 분야가 우리나라가 앞으로 구은시대, 불의시대에 이 원자력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산업이 증가하면서 잘 될 것이다. 물론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고 부동산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부동산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최근 2, 3년 사이 많이 올랐던 것이 지금 빠지고 있어도 전에 오르기 전 그 가격대 아직 안 왔어요. 물론 이제 부동산은 당분간 어렵습니다. 제가 몇 년 전서부터 부동산 지금 불의 시대에 온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부동산은 그렇다 치고 경기가 안 좋은데 그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면서 우리나라는 이쪽 제조업 분야, 제가 그 방위산업도 이야기했었죠. 이제 반도체 관계된 것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앞으로 세계가 바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전 세계 어렵고 중국이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과거처럼 중국에 많이 수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무역수지 적자도 일어나고 있고, 반도체 이런 게 어렵지만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하나 이런 산업 쪽에 많이 자기가 알고 있고 공부를 했다고 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일시적으로 어렵긴 합니다. 이제 또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지금 인구가 준다 그러는데 사실 인구가 주는 것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줄어도 돼요.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인구 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오늘은 이래서 앞으로 이 구은 시대, 화해 시대, 불의 시대에는 원자력이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쪽 산업의 캐파가 커지면서 결국 이 선박 쪽에도 어마어마한 물동량을 이루기 위해서 이쪽에도 소형모들이 저는 들어갈 거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